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왔던 고용 지표,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됐고요. 자, 거기다가 스페이스X의 IPO, 대규모 신규 주식 공급이 예정된 점도 이 부담감을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1.35% 밀리면서 5만 1000대 이탈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이 크게 밀렸지요. 무려 4% 넘게 밀리면서 2만 5,700선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S&P 500도 2.64% 뚜렷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10%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해방의 날, 그 상호과세 부과 때 7% 정도 빠졌으니까 그때 이후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때 이후로는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밀린 이유, 바로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기 둔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전에 있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미국의 고용 상황이 5월 들어서 너무 좋게 나온 겁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5일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5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을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하면 1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17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보시죠. 기존의 전문가 예상치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배 더 넘게 증가한 수준으로 많게 나왔다는 거죠. 고용 상황이 좋다는 건 그러면 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기가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연준의 그 긴축 이야기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 내에서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이야기가 자꾸만 내비칩니다.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보고서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 직후에 전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이 대체로 균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의 대목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행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 거고요. 게다가 그 뒷부분에 또 한 가지 보탠 내용,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용보다도 더 큰 우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베스엠 연은 총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CME그룹에서 제공하는 패드워치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더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오늘 12월 기준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가운데 기존의 금리 3.5에서 3.75 부분 20.8%로 되어 있죠. 좀 낮춰 잡게 됐고요. 자, 그리고 0.2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할 확률, 오른쪽에 48.6%와 25.4%를 더해서 70% 넘게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케빈 해시시죠.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채용에서 엄청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고 연준은 지표를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 전하죠. 훌륭한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왜 내리는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야 한다. 성장이 곧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케빈 워시 신임 연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FOM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시 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해가느냐, 투자자들의 모든 이목이 여기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사실 간밤에도 계속
화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시장은 일단 긴장 완화를 좀 감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WTI와 브렌트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마감될 숫자이기 때문에 개장 직후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제유가 좀 내려갔죠. 7월 인도분 WTI 2% 넘게 내리면서 90달러 수준,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2% 내리면서 93달러 수준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 가격입니다. 유가 급락이면 전일처럼 금 가격에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요. 여긴 미국과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죠. 즉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일 텐데 이렇게 되면 금 거래 시장에서 자금이 옮겨가는 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6월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무려 3%대 급락이죠. 4,300달러 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비트코인 5만 달러 수준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던 202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급락의 주요 원인은 이렇죠. 가상화폐 이 매집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각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고요. 증권가에서는 AI 랠리가 나오면서 자금이 빠진 면도 있죠. 최근 글로벌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계속됐던 자금 이탈, 최장 기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기 급락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6만 2천 달러 근처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런 점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졌으니까 국채금리도 일제히 올라갑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물, 2년물이 크게 올랐죠. 무려 10bp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4.1%를 훌쩍 넘고요. 4.2%에 가까워졌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bp가 오르면서 4.5%를 상회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국채 30년물도 마찬가지죠. 다시 5%대를 돌파하기도 했다가 다시 약간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부담이 정말 대단히 큽니다. 잠시 1,560원도 넘겼다가 왔습니다. 2009년 3월 6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점을 기록했던 1,597원 이후 무려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는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1,559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진 앵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브로드컴에 대한 실망감이 AI 섹터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고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기술주 매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로드컴은 목요일 12% 급락한 데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6%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공급망 정점에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젠슨항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메모리 3사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 공급사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투매로 인해서 엔비디아도 6.2% 하락했고요. 시총은 5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1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젠슨항 효과로 최근에 상승세를 탔었던 마벨인데요. S&P 500 지수 편입이 임박한 가운데도 마벨 역시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도 13% 급락세 나타냈고요. AMD까지 11%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요일 하루에만 10.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메타는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AI 인프라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 5.5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JP모건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차세대 로드스터의 공개 시연이 8월 이후로 다시 한번 연기됐는데요. 핵심인 스페이스X의 냉가스 추진기 개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약 구매자들은 9년째 차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반도체와 기술주에서 이탈한 자금이 경기방어주로 옮겨갔습니다. 코카콜라와 콜게이트 등 관련주들이 강세에 나타났는데요. 콜게이트 4%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섹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 상장을 앞두고 구글과 대규모 AI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구글의 엔비디아 GPU 등 11만 개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번 계약은 지난달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과 체결한 이후 초대형 계약을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구글의 계약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우주 기업이 아니라 대규모 AI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 가능성에 시장은 뜨겁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원에서 1조 7,70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반도체의 변동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소식까지 더해져서 중장기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은 한국 반도체 업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AI도 연내 IPO를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챗GPT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슈퍼 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챗GPT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의 단순 챗보편 문답을 넘어서 이제는 코딩 도구 코덱스와 스스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결합한 슈퍼 앱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료 이용자 위주의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B2B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쟁사 엔트로픽과 견제와 또 상장을 앞두고 수익 증대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나오고요. 이어서 우리 시간으로 자정, 미국의 5월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됩니다. 이어서 팀쿡 CEO의 마지막 애플 WWDC가 12일까지 닷새간 미국에서 개막합니다. 여기서 업그레이드 CD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서 관련 흐름에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도 개최가 됩니다. 이어서 국내에서는 피스피스 스튜디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인 마르디 매크르디로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미국의 ADP 주간 고용변화 보고서가 국내 시간으로 밤 9시쯤 발표가 됩니다. 이어서 유럽의 최대 전력 반도체가 전시회가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과 함께 5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10일 미국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금리 결정의 참고 지표입니다. 지난주 5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물가지표까지 뜨겁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TSMC의 5월 월간 매출이 발표되고요. 기업 실적은 또 이렇게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5시 5분에 발표가 되고요. AI 투자 피크아웃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흐름은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요일에는 이렇게 PPI 컨센서스 전달 대비 0.8% 상승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 6월 통화정책회의도 목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2023년 최고 수준으로 다시 한번 치솟고 있는데요. 유럽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긴축 강화에 나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한국에서는 6월 초반 수출 지표와 함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까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는 어도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미시간대에서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합니다. 소비자가 앞으로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의 IPO죠.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할 전망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